기업자 말 전했습니다. 중개사무소. 처음엔 21억으로 매물이 나왔지만 김씨가 가격 흥정을 하면서 19억 원에 급하게 팔게 됐다. 그런데 중앙도 좀 이상한지 이런 부동산 업자 말도 전합니다. 일부 부동산 업자들은 일시의 주택은 당시 25억에서 26억 원에도 매도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추정도 했다. 화천대유가 사건에 관련다가 하필 윤 전 총장 아버지의 집을 산 것을 우연으로 보기엔 너무 공교롭다. 매물로 나왔을 당시 시세보다 가격이 싸게 나와 기억에 남아 알고 있다. 중앙도 이렇게 써놓고 보니 이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나 봅니다. 시세보다 싸게 나왔는데 거기서 더 싸게 거래가 됐고 26억 원에도 매도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인데요. 관련해서 시민분들은 국민이 바보냐? 전국의 부동산 사장들 나오는다. 중개업자가 다음 계약서라고 말하는 순간 중개사는 수갑이다. 어떻게 논란되는 곳에 짜장이 다 엮여 있을까? 다 우연이라고 모른다고 하는데 말이다. 물론 윤석열은 부모님 집을 사간 사람이 김씨 누나라는 걸 어제 처음 알았다고 합니다. 윤석열, 김만배 친분 전혀 없다에 김의겸 추가 폭로. 윤석열은 김의겸 의원이 제기한 형동생 하는 김만배 씨에 대해서 김만배란 분은 저도 안다. 그러나 개인적인 친분은 전혀 없다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관련해서 김의겸 의원은 추가로 윤석열, 김만배의 우연과 필연이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김의겸. 언론 여러분, 이게 우연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오전에 전화 몇 통화 돌려보고 알아낸 사실들입니다. 여러분 회사의 법조 출입 기자들에게 물어만 보셔도 알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먼저 곽상도 관련. 검찰을 오래 출입한 기자들도 곽상도는 잘 몰랐다. 검사장 출신도 아니다. 그런데 김만배는 동료 기자들에게 참 훌륭한 검사라며 입에 달고 다녔다. 나중에 곽상도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가다 다들 깜짝 놀랐다. 그리고 김만배의 성관이 대단함을 느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 그 곽상도의 아들이 김만배 회사에 취직하더니 몸이 아파서 50억 원을 받고 퇴직했다. 이번엔 박영수 관련. 박영수 특검은 많은 기자들 가운데 유독 김만배 기자와 친했다. 박영수 검사는 기자들하고 두루두루 잘 지내는 대표적인 검사다. 그런데 조중동동 이른바 메이저 놔두고 김만배를 기자들 소집책으로 삼을 정도였다. 그 딸이 김만배 회사에 취직하더니 아파트를 공급받아 집에서 8억 원의 시세 차익을 보게 됐다. 퇴직금은 얼마나 받을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윤석열 관련. 윤석열을 키운 게 박영수 특검이다. 의정부 지검에 있던 윤석열을 대검으로 불러들여 출세기를 열어준 것이다. 그리고 김만배는 론스타 사건을 취재하던 기자였다. 김만배와 박영수의 관계는 위에서 봤다. 그리고 박영수 특검에게 윤석열을 수사팀장으로 추천한 게 김만배다. 그런데 윤석열은 김만배 내에 상가집에서 눈인사 한번 한 사이라고 한다. 자신의 아버지 집을 김만배의 누나가 산 것도 어제 알았다고 한다. 이런 우연이 일어날 확률은 어느 정도일까? 로또를 한 3주 연속 맞출 가능성하고 비슷하지 않을까? 참고로 로또 한번 맞을 확률은 800만 분의 1이란다. 연결되는 내용으로 아주경제 기자는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습니다. 사용진. 사람이 하는 말을 다 믿을 수 없다. 더구나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의 말을 믿을 수는 없다. 하지만 2013년 초쯤이었던가 김만배는 여주지청중으로 간 윤석열과 골프 약속이 있다고 말한 적이 있다. 오늘 어떤 유명한 기자가 KBS에 나와서 머트 배성준 전 법조팀장에 대해 언급한 모양이다. 김만배의 관계를 거론하면서 배성준이 이재명 지사가 가깝고 김만배를 대장동에 끌어넣었다고 했단다. 게다가 김만배가 윤석열에 대해서 좋게 말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는데 은근히 윤석열 실드치고 이재명을 까는 것으로 해석되는 건데 네 맘대로 하되 팩트를 왜곡하지 말길 바란다. 배성준이 간 건 2017년이다. 그 전까지는 YTN에 있었고 YTN 법조팀장이었고 대법원 기자단 간사도 했다. 솔직히 말해서 그때까지만 해도 배성준은 김만배를 그다지 좋게 보지도 않았다. 2016년 YTN 법조팀 내에서 갈등이 생겨서 이런저런 토론이 일었는데 그 와중에 회사를 옮겼고 그렇게 해서 찾아간 곳이 머니투데이다. 2017년 11월이다. 이미 화천대유가 이익을 보기 시작했을 때이고 문재인 정권이 출범 6개월이 지났을 때고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을 그만두고 경기지사를 준비할 때다. 참고로 이재명 지사는 배성준이 누군지도 모른다. 장영진. KBS 라디오에서 헛소리하는 놈. 내가 실명 거론은 안 하는데 나까지 김용민처럼 미쳐 날뛰게 하지 마라. 부탁이다 경고다. 이재명 지사 공공의적 투 포스터로 막상도 50억 포스터. 이재명 지사는 기다려 넣고 잡는다 꼭 공공의적 투 포스터를 직접 올렸습니다. 이재명 6년 대리근무 퇴직금 50억 어지럼증 이명 산재비로금 50억 온 나라의 청년들의 탄식이 깊어집니다. 부모를 탓하는 것이 아닐 텐데 이런 좋은 직장을 소개해줄 능력 없는 부모들은 또 그들대로 마음이 뭉그러집니다. 들어본 적 없는 어마어마한 퇴직금, 산재 1호금, 게다가 건강이 나빠졌다던 그 시기에 조기 축구에서 맹활약했다는 내용이 기사화되고 있습니다. 해명이 납득되지 않아 오히려 자문한답니다. 어떻게 이런 해명을 할 수 있을까? 혹시 자기들이 그렇다면 그렇게 알아듣는 어느 영화의 대사처럼 국민을 배대지로 생각하는 건가? MZ세대가 특별에 몰린다고 합니다. 또래들이 하는 일에 비해 수익이 많아서라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그 택배 노동자들 중 지난부터 올 6월 3일까지 과로사로 사망한 노동자만 21명입니다. 21명. 곽상도 의원 눈에는 죽을 만큼 일하던 그 사람들이 보이긴 할까요? 곽상도 의원의 아들 눈에는 이렇게 일하다 죽어가는 또래 친구들의 처절함이 보이긴 할까요? 어떻게 이런 죽음 앞에서 신청도 안 했던 산재 핑계를 내며 50억 원이 어지럼증 이명 위로금이라 당당히 말할 수 있는 걸까요? 이번 사태의 심각성은 성실한 사람들의 삶, 청년들의 삶의 의욕을 냉소하게 만들었다는 데 있습니다. 희망을 갖고 쌓아가던 풍부마인들의 공든탑을 가차없이 발로 걷어차는 데 있습니다. 그것이 곧 사회학자 공공의 덕입니다. 청년들의 탄식, 부모님들의 자괴감에 제 가슴도 무너집니다. 이 땅의 모든 불공정을 바로잡겠습니다. 끼리끼리 불로소득 해먹으며 공정을 해치는 부동산 적폐 세력 반드시 없애겠습니다. 개발의 국민환원제 반드시 도입하겠습니다. 이번엔 조성은 시근항인데요.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 조성은 권익위에 보호조치를 신청했다고 합니다. 추가로 조성은 씨는 외신들의 연락도 많이 받았다고 하는데요. 조성은 몇 년 동안 외신들의 연락이 많이 왔다. 그들이 말하길 미국이나 영국 등에서는 상상도 못한 일들이 벌어져